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오늘은 산후풍과 산후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많으시죠? 네. 그리고 산후 몸조리에 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결혼을 하여서 출산을 하게 되면 비로소 엄마가 됩니다. 근데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 출산의 고통을 꼭 거쳐야지만 엄마가 되는데요. 누구나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를 갖는 기쁨과 출산의 고통을 비교해 볼 때 어떤 분들은 출산의 고통이 별거 아니고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무겁게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임신과 분만에 의해서 몸이 변해져 가 있는데 이것들이 서서히 임신 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산욕기입니다. 이 산욕기는 대체로 6주에서 8주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산욕기에 몸조리를 잘 하셔야지만 산후풍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산욕기 동안은 기혈이 허선한 때이므로 몸조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산욕기가 좀 단어가 어렵죠? 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건 이제 자리욕이고요. 출산하고서 누워있는 그런 시기를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6주에서 8주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이때 산후기 동안 몸조리를 잘 못하면 산후풍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 산후에 몸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만 당일과 출산 1일째는 반드시 자리에 누워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 2일째부터 4일째까지는 방 안에서 그냥 수유시나 화장실 갈 때는 일어나도 되고요. 나머지 시간은 누워 계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분들은 힘이 없어서 좀 누워 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산후 7일까지는 서서히 실내에서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좀 더 적응해서 산후 2주차 정도 되면은 이제 집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 2주가 되면은 이제 샤워를 해도 되는데 머리를 감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서 산후 3주차 정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기에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산후풍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제왕절개 수술을 하였거나 수술 시에 피를 많이 흘렸거나 또는 임신 중 입덧이 심하여서 영양장애가 있었다든지 혹은 임신 중 혈압이 높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산후풍이 굉장히 오기 쉽습니다. 물론 유산을 한 경우에도 출산에 준하는 몸조리를 하셔야지만 산후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풍이 뭘까요? 풍은 바람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일어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좋은 것, 나쁜 것, 심지어 병균까지 다 몰려오게 되는데 체력이 튼튼한 산모들은 전기가 실하니까 괜찮지만 오랜 임신으로 운동이 부족하고 또 기력이 빠져 있는 분들은 모체가 갖고 있는 영양이 다 아기한테 가기 때문에 산모는 매우 허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허약한 상태에서 바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병리적 현상을 산모가 잘 극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비로소 산후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시리며 아프고, 또 어떤 경우 위장병은 아닌데 배가 아플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한기가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땀이 주룩주룩 나고, 또 어떤 경우는 발이 시려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자를 쓰고 다니기도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양말을 2개씩 신고 주무시는 분도 봤습니다. 또 여름철에 장판을 깔고서 주무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8월 달에 출산을 했다. 그런데 8월만 되면 나는 8월만 돌아오면은 허리가 아프다. 나는 9월만 되면은 시리가 아픈데 9월이 지나면 괜찮다. 이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후풍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잘 안 낫습니다. 또 치료를 잘 못하면 덧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후풍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산후풍은 말 그대로 산후에 바람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출산 후에 찬바람을 쐬거나 찬물을 만지거나 샤워를 하거나 하면은 산후풍에 잘 걸릴 수 있는데, 분만 후에는 자궁과 온몸의 뼈마디가 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찬 기운이 배로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이 아래쪽으로 찬 기운이 내려가게 되고, 또 그 기운들이 무릎이나 발목이나 퍼져나가면서 뼈마디가 시리거나 쑤시는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증상은 허리나 무릎이 쑤시고 아프고 시리고, 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시리는 등의 이런저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우리나라에만 유독 산후풍이 많은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산 시에 모든 영양을 아이한테 다 주고 영양뿐만 아니라 온 정성을 다 줘버립니다. 이러니까 산후풍이 유독 심한 거 아닐까요? 이건 물론 의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예가 자연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았는데요. 연어의 생일관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연어라는 물고기는 하천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가서 살다가 알을 낳으러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시냇가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바다에 살던 물고기가 4년 정도가 되면은 돌아오는데, 은색이든 물고기가 시냇가로 돌아올 때는, 하천으로 올 때는 몸이 검붉어지고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천적을 피해서 그 많은 난관을 거치면서 강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포획자들을 피해야 되고 또 자기의 상위 생태계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연어는 암수가 같이 몰려서 강으로 옵니다. 그래서 암컷 연어가 적당히 알을 낳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알을 낳으면 이 수컷 연어가 그 위에다가 방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컷 연어는 다시 그 조금 알을 낳았던 좀 상류 지역에 땅을, 강 바닥을 파냅니다. 아가미로, 꼬리 지느러미로 파내고, 그렇게 하면은 물살에 의해서 자갈이 튕겨져 나와서 그 알 있는 부분을 덮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폐와 엄폐를 연어가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고 알을 낳는데, 그 아가미로, 주둥이로, 꼬리 지느러미로 그 강 바닥을 파는 과정에서 온몸에 힘을 다해서 파내고 또 알을 낳고, 이렇게 이제 연어는 알을 낳다가 온몸에 힘이 다 빠져진 채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암컷 연어가 먼저 죽고 수컷 연어가 며칠 있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숭고한 연어라는 물고기를 보면서 사람을 우월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산후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바로 오로입니다. 오로는 들어보셨죠? 그 오로가 뭐냐면 그 분만 후에 자궁과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총칭을 하게 되는데요. 출산 후에 약 500g에서 1000g 정도가 나옵니다. 내용은 태반과 양수와 혈액과 이런 기타 분비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로가 출산 4일 정도 만에 4분의 3이 거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로는 색깔에 따라서 적색 오로, 갈색 오로, 황색 오로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적색 오로는 분만 직후에 생기는 출혈과 자궁 내벽의 상처로 인해서 3, 4일 동안 출혈이 섞여 있는 분비물입니다. 갈색 오로는 산후 9일 정도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 황색 오로가 나오는데 황색 오로는 산후 3주에서 4주 정도까지 나오는데 길게 나오면 길어지면 이게 6주 정도에 줄어드는 분도 있습니다. 양은 다만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로가 적색 오로, 갈색 오로, 황색 오로 세 종류의 오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 후에 오로나 어혈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산모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궁 질환이 많으며 어혈이 몸속에 돌아다니게 되고 또 아랫배가 자주 아프고 얼굴이 검어지며 심지어 식은땀이 흐르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야 될 오로가 제때 빠져나가지 않으면 산후풍에 잘 걸리게 됩니다. 혹시 어렵게 살던 옛날에는 어떻게 오로를 뺐는지 아시나요? 그 옛날 어른들은 산후풍이 와서 뼈마디가 시리고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이를 한 번 더 낳았습니다.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오로가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산후 초기에는 어혈을 빼내고 오로를 풀어내는 약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오로가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또 산후 초기에 바람을 쐰다든지 무리하지 말아야 되며 영양을 잘 섭취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오로가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오로만 잘 빠져나가도 산후풍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매우 어려우며 또 덧나기도 합니다. 산후에는 보약을 쓰는 것이 좋은데 무조건 보약을 먼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후에는 어혈이나 오로를 먼저 빼는 약을 써서 몸속에서 빠져나가야 될 것들이 다 빠져나간 후에 인삼이나 녹용이나 이런 약들을 써야지만 부작용이 없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몸조리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안 도와주고 일은 해야 되고 또 아기까지 돌봐야 된다면 많이 힘드시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저절로 산후풍이 생깁니다. 빨리 결혼하여서 20대 출산한 여성분들은 산후에 몸조리를 잘 못해도 별로 산후풍이 생기지 않습니다만 30대 넘어서 출산하신 분들은 무조건 몸조리를 잘 하시고 좋은 영양을 섭취를 하셔야지만 산후풍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후병으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후혈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출산하시고서 머리가 어지러운 건데요. 원인으로는 피를 많이 흘렸다든지 땀을 많이 흘렸다든지 어혈이 쌓였다든지 해서 생기는 거고요. 또 아침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통은 옛날 어른들이 뭐 횃배 앓는다든지 횃배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자궁의 주기성 동통으로서 출산 후에 배가 급격히 아픕니다. 반복적으로요. 이런 것들도 산후병이고요. 또 출산 후에 생기는 두통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두통과 산후두통은 좀 다른데 산후두통은 마찬가지로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이제는 산후 비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일생을 통해서 비만에 노출되는 시기가 몇 분이나 있을까요? 몇 번이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3번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춘기 시절, 두 번째는 분만 후 시기, 세 번째는 폐경기 시절입니다. 이 사춘기의 비만은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영양 섭취, 식사 조절만 하면은 비만을 잘 조절할 수 있지만 분만 후와 폐경기의 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만 후의 비만과 폐경기의 비만은 좀 다른데 폐경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조절하는 난소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만의 양상은 남자들 비만처럼 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출산 후의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신하게 되면 임신부는 태아의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므로 체지방이 500g 정도는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임산부는 분만을 통하여서 자기 체중의 12분의 1을 태반이나 양수나 이런 기타 분비물로 빼내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빠져나가면서 3주에서 6개월 사이에 원래 몸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체중의 12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갔는데도 6주에서 3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돌아가지 않으면 산후 비만이 올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출산하고서 붓지 않습니까? 네. 이 부기가 빠져나가지 않아도 또 산후의 비만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는 몸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몸에서 어혈과 오로가 빠져나가고 습담이 잘 제거되도록 치료를 특별히 하셔야 됩니다. 산후에 약을 쓰는 원칙은 선어혈 후보기혈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어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선 어혈을 치료하고 후에 보기한다. 산후에는 어혈을 먼저 빼내는 치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기를 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허약할 때는 보법을 위주로 하고 외부의 사기가 실하거나 할 때는 어혈을 치료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산후에 쓰는 약재를 말씀을 드리면 사물지제 들어보셨나요? 당귀, 청궁, 백작약, 숙지황 이런 것들을 사물지제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혈약의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보혈약을 기본으로 해서 이기제나 이기약은 뭐 진피는 이제 귤 껍질입니다. 이런 진피 같은 이기제를 곁들여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약을
합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혈을 먼저 치료하는 약을 쓰고서 뭐 대보 대열하는 약을 쓰든지 보호하는 약을 쓰든지 해서 산후의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병인을 평인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의학 개념인데요. 병인을 평인으로 바꾸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인을 회복시키는 수단을 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인을 평인으로 회복시키는 데 쓰는 그 재료를 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의 선후를 잘 따져서 치료를 잘 받게 되면 산후풍을 잘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후풍을 잘 예방할 수 있겠고요. 산후기라는 것은 산후 6주에서 8주까지를 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산후기 동안은 특별히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 육체적인 안정, 심리적인 안정을 산모가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산후풍은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출산하고서는 절대 찬물에 바로 손을 대거나 에어컨 바람을 쐰다든지 하시면 안 되고, 또 병원에서 보면은 출산하고서 바로 이제 입원실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에어컨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산모가 뭐 차가운 것들을 만지지 않습니까? 모르고서 뭐 옆에 손을 댔는데 찬바람이 나오고 얼어 있는 쇠를 만지거나, 또 이제 너무 덥다고 아이스크림 먹든지 하면은 산후풍에 걸리기 쉬우므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산후풍과 또 산후기에는 몸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산후풍의 증상이 뭔지, 또 산후의 약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